안녕하세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노트입니다. 오늘은 니트 소재를 마커와 색연필을 사용하여 채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니트 조직에 관해 알아보고, 두 번째는 이 니트 조직을 채색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안에서 니트를 그리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트 조직은 겉뜨기입니다. 겉뜨기는 화살표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니트 바늘을 바깥쪽 방향으로 뜨면서 재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안뜨기입니다. 안뜨기는 바늘을 안쪽으로 뜨면서 재직을 하고 그 형태는 둥근 곡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재직하는 고무뜨기 조직이 있습니다. 고무뜨기는 기호로 표기할 때는 겉뜨기는 세로 선으로, 안뜨기는 가로 선으로 표기를 하고, 숫자로 표기할 때는 겉뜨기가 한 번, 안뜨기가 한 번이면 1 곱하기 1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고무뜨기는 겉뜨기와 안뜨기가 번갈아 가면서 재직이 되기 때문에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니트의 넥라인, 손목, 허리따 등에 사용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사진은 고무뜨기를 얇은 실로 촘촘하게 짠 원단인데요. 마치 움푹 패어 들어간 골이 있어서 골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한 니트 조직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두꺼운 실로 짜여진 니트의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한 가닥 한 가닥 표현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니트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겉뜨기 모양은 좌우 대칭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선을 그리고 작업을 하면 대칭으로 그리기에 편리합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시작점과 끝점에서 휘어지는 곡선의 형태로 V 형태의 겉뜨기를 그립니다. 전체적인 형태의 스케치가 끝나면 명암을 넣습니다. 가장 많이 튀어나온 중심 부위를 밟고 휘어져 들어가는 시작점과 끝점을 어둡게 명암을 넣어줍니다. 전체적인 명암을 넣은 다음에는 한 가닥 한 가닥 실을 그려줍니다. 이게 번거롭고 귀찮은 작업인데요. 크게 보면 굵은 모양의 실 한 가닥이지만 그 안에는 얇은 실들이 모여서 두꺼운 실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실을 묘사해 주어야지 자연스러운 니트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1차로 회색 색연필로 선을 그립니다. 이때 선을 강약이 있는, 즉 선의 두께 변화가 있는 선으로 그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두운 곳은 필압을 주어서 두껍고 진한 선으로 그리고,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즉 밝은 선으로 올수록 필압을 충분히 빼어서 얇고 연한 선으로 그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게 되면 중앙 부위가 밝고 또 선이 많이 지나가지 않게 되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색으로 세 색을 다 한 다음에는 검정색 색연필로 따서 들어가는 곳에 명암을 추가해 줍니다. 이러면 볼륨감이 더 극대화되어서 입체적인 니트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직도 동일한 방법으로 채색을 합니다. 중간에 번거롭더라도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가며 작업을 해야지 정교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겉뜨기와 겉뜨기 사이에는 안뜨기 조직을 넣었습니다. 안뜨기는 겉뜨기에 비해서 조직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뜨기 조직보다는 어둡습니다. 전체적으로 명암을 어둡게 눌러주고 안뜨기 조직의 큰 형태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부 디테일을 묘사합니다. 실이 모이는 곳은 어둡게 표현하여 입체감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실로 짜여진 옷이나 액세서리는 무겁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보통은 더 얇은 실로 짜여진 니트 조직으로 만든 패션 아이템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조직도 정확하게 그릴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정밀하게 묘사할 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는 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니트를 그리는 방법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 방법은 기준선을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영문의 V 형자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V를 그리는 선의 두께를 강약 있는 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이는 선의 두께 차이로 명암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양쪽은 선을 얇게 그리고 중심의 어두운 부분은 두꺼운 선으로 그려서 입체감을 표현합니다. V 형태를 고른 크기와 일정한 위치에 차곡차곡 그려준 다음에 다시 중심선과 양쪽의 선을 한 번 더 그려서 형태를 마무리해 줍니다. 번거롭더라도 중심과 좌우선으로 마감을 해 주어야지 겉뜨기 모양이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방법을 반복하면서 니트 조직을 그립니다.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그리는 것에 비하면 정교함이 다소 떨어지는데요. 작은 니트 조직을 빠르게 표현할 때는 어느 정도 니트의 맛을 효율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안뜨기 부분은 명암을 눌러서 고무뜨기 형태를 표현해 줍니다. 지금 작업을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V 형태를 일정한 두께로 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V 형태를 일정한 두께로 그리게 되면 평평한 헤링본 원단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주의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골지입니다. 고무뜨기 실의 두께가 얇고 조밀한 짜임이 있는 경우에는 줄무늬 모양의 골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짜여진 원단을 골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채색하는 방법은 전체 채색을 하고 안에 들어가서 어두운 안뜨기 부분에 마치 줄무늬처럼 명암을 넣어줍니다. 이때 평면의 줄무늬와의 차이점은 높이, 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 부분의 명암을 한 번 더 어둡게 추가를 해주면 입체적인 골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입체적인 형태의 원단이기 때문에 끝부분의 실루엣에 보면은 요철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생략하여 채색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일상적으로 많이 입는 니트는 니트 조직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채색을 하고 니트 조직의 결과 약간의 V 형태만 표현하는 정도로 묘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꿔배기 문양 등 다양한 형태로 짜여진 니트의 경우에는 니트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명암을 넣은 다음에 왼쪽의 그림처럼 세부 묘사를 조금은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오른쪽에 있는 방법처럼 니트 조직의 결과 대략적으로 V 형태만 그려서 간략하게 묘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설명한 니트 조직을 패션 아이템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꺼운 실로 짜여진 모자입니다. 모자는 탄력이 좋은 고무뜨기로 재직을 했는데요. 우선은 전체 스케치를 하고 밑채색을 합니다. 색연필로 조직을 그릴 때는 밑채색을 너무 어둡지 않게 채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얹은 색연필로 표현한 니트 조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고무뜨기와 동일합니다. 그리는 과정을 조금 빨리 돌려서 보겠습니다.
모자의 끝부분에는 니트 방울이 달려 있는데요. 니트 방울을 채색할 때에는 큰 형태를 채색하고 안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실은 겉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점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점들을 마치 점묘법 그리는 것처럼 밝은 색부터 점점점 어두운 색으로 밀도 있게 찍어주고 세부 디테일은 색연필을 사용하여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는 니트 스커트입니다. 니트 스커트는 간략하게 겉뜨기 조직을 그리는 방법으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커트를 채색하기 전에 마카와 색연필색을 선행해서 선택합니다. 마카는 지울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테스트할 때 종이는 작업할 종이와 동일한 종이에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하얀 A4 용지에다가 테스트를 하고 본 작업은 누르스름한 켄트지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색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저는 쿨그레이 3번하고 색연필은 검정색 색연필을 선택했습니다. 전체 스커트를 채색하고 명암을 넣습니다. 얼룩 없이 이렇게 밑채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번 덧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래 쿨그레이 3번 톤보다 톤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고려하여 색을 선택을 하고 니트 조직은 색연필로 그리기 때문에 밑채색이 어두우면 색연필 색이 잘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색연필보다 밑채색이 어둡지 않아지도록 꼭 주의해서 채색을 합니다. 스커트는 사람이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골격과 움직임에 따라서 옷의 형태의 변형이 나타납니다. 특히 편물의 니트 조직은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움직임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서 스커트의 중심에 세로결을 그려줍니다. 이 세로결을 중심으로 강약의 V라인을 그려줍니다. V라인을 그릴 때는 일정한 사이즈,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고 V라인을 다 그린 다음에 중심선과 양옆의 선을 꼭 추가로 그려서 V 형태를 마무리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조직도 그려줍니다. 이 작업이 단순한 작업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데요. 따라서 제가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정신줄 놓지 말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일정한 사이즈가 나올 수 있도록 주의해 가면서 나머지 조직도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려줍니다. 특히 양쪽으로 갈수록 니트 조직의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도 유의하게 되면 더 정확한 니트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전체 채색이 끝난 다음에는 명암을 넣어줍니다. 어두운 부분은 색연필을 세우지 말고 뉘어서 까슬까슬한 면으로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모사로 짜여진 니트의 경우에는 실이 보면은 표면에 잔털들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표면이 매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색연필을 세워서 매끈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뉘어서 까슬까슬하게 표현을 해주면 니트 표면의 잔털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층의 경계면의 아래쪽에 있는 상의 아래쪽, 손 아래쪽, 또 중앙보다 옆으로 넘어가는 양쪽 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고 이 부분에 명암을 추가해 줍니다. 어두운 부분은 조직이 또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명암을 넣으면서 조직이 뭉개지는 것이 오히려 더 리얼한 느낌의 조직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밝은 명암은 지우개로 지워서 표현을 해주면 다소 수월하게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색연필은 지우개로도 지워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은 니트 조직이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서 살짝 지웠을 때 오히려 더 리얼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지우다가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지우게 되면 또 니트 조직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필압을 최대한 낮춰서 가볍게 채워서 그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을 니트 조직의 볼륨감을 고려하여 올록볼록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은 니트 조직을 마카와 색연필을 사용하여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물감 등 다른 재료를 사용해서 그릴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